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초반에는 강세 흐름, 점차 막판으로 가면서 결국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원전 관련해서 좀 호재도 많았고 좀 주가도 급등락이 좀 심했는데요. 이번 주 한 주 흐름 좀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천천히 보시고 주말에는 주식 부담 좀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이렇게 좀 제휴를 맺고 있으며 이 유한타로 거래만 해주시면 두 가지 혜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식톡 정보 공유방 무료로 매일매일 두산에너빌리티 실시간 대응이라던가 또 종목 추천 시장 상황 매매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목 선정이 좀 어려우신 분들께 승률 높은 검색 프로그램 한 달간 무료 체험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실전 투자라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장중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실시간으로 검색해 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외인과 수급이 또 장중 실시간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은 수급 골드에서 검색을 해주고 또 차트 모멘텀이 괜찮고 돌파형 종목들은 차트 골드에서 이렇게 좀 검색을 해줍니다. 수급 골드나 그리고 차트 골드 모두 좀 조건에 맞는 종목들은 이렇게 좀 초록색으로 검색을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여기에 좀 검색이 돼서 좀 급등했던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오전 9시 4분에 일동홀딩스 7%대로 수급골드에서 서치가 됐고 장중 최고 20% 이상 급등을 또 했습니다. 쭉 보시면은 HLB 또 12% 이상 급등을 했고 승일이라는 종목도 1%대 검색이 돼서 상한가까지 최고 급등을 찍었죠. 그리고 또 HLB 제약 2%대 서칭을 해서 또 9% 이상 급등을 좀 보여주었고 우원개발 검색이 돼서 장중 최고 상한가까지 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유한타 증권사만 사용해 주신다고 한다면 주식톡 무료 정보방 초대해 드리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로 이 프로그램 또 수급골드 차트골드 또 한 달간 무료 서비스 드릴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시장을은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금요일장이 마감이 되면서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이번 주 초 월요일에는 양 지수가 모두 올해 들어서 좀 연 최저점을 찍으면서 좀 엄청나게 걱정들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276포인트까지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712포인트까지 좀 깨지면서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쩌나 굉장히 좀 우려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그 이후에 주 후반부로 오면서 차츰 또 반등에 성공을 하더니 이번 주 후반부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하게 또 반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다만 좀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번 크게 급락을 하면 또 찔끔 살짝 이렇게 좀 오르고 다시 또 이렇게 빠지고 다시 조금 이렇게 좀 올리고 이렇게 좀 퐁당퐁당 움직여 주면서 결국에는 좀 상승하면서 끝이 났지만 쉽지만은 않은 이런 시장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좀 차트만 보셔도 상당히 좀 지저분하죠.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좀 컸는데요. 오늘 종가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전환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확실하게 방향을 또 상방으로 끌고 갔다 자신있게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초반에 또 빠지다가 올라갔다가 쭉 뺐다가 이렇게 좀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0.7% 상승, 코스닥은 1.1% 이렇게 좀 상승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 환율도 1297원으로 좀 시작을 하다가 1300원을 계속 이렇게 좀 넘나들면서 장중에 수급도 변화를 시켰습니다. 마감은 일단 1300원으로 좀 끝이 났는데요. 여기에 좀 오늘 좀 사건이 있었죠. 또 일본 이제 전 아베 총리가 피격을 당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달러와 또 엔화 강세 또 이렇게 좀 전환이 되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환율이 좀 더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의 매수세가 좀 이어지면서 그래도 막판까지 좀 플러스는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외인과 기관이 모두 쓸어 담았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이 2,470억까지 들어와 주었습니다. 다음 주 초반 시장 흐름에 따라서 좀 시장의 단기 바닥에 대한 이런 방향성도 잡힐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로 좀 시장 흐름은 보고 원전 테마 좀 간단히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대부분 종가는 파란불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초반에는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흐름은 좋았었죠. 호재가 계속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2.1% 또 갭상승 출발을 하기도 했는데, 저가가 다시 마이너스 1.6%까지도 다녀오고, 지수의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종목들도 떨어졌다 올라갔다 없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종가는 이렇게 마이너스 0.8로 마무리가 좀 되었는데, 이번 일주일 동안 급등도 하고 급락도 많이 했는데, 단타처럼 좀 매매를 하는 이런 세력들이 이번 주에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방향성에 대해서 위로 쭉 올릴지 아니면 반대로 쭉 내릴지 좀 확신이 안 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고, 일단 주가가 안정적인 구간에서 옆으로 행보를 하든 수렴하는 이런 구간들이 좀 바닥을 다지는 이런 구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급할 거 없습니다. 이제 세계 에너지 중심은 좀 원전이 되어가고 있고, 국내도 본격적으로 탈원전 폐지를 좀 공식화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과 같은 기대감으로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외인 같은 경우는 38만 8천 주 순매도, 그리고 기관도 3만 5천 주 순매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맨날 외인 따라다니죠. 오늘 39만 주 또 던졌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창구에서는 JP모건이 또 9만 6천 주 좀 이탈이 나왔는데요. 반대로 개인이 42만 주가량 순매수, 그리고 연기금이 10만 5천 주 가량 좀 물량을 담았습니다. 아마 지난 6일 이때 수급처럼 연기금도 빠져나갔다라고 한다면 오늘 0.8%가 아니라 더 큰 하락을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4일부터 수급을 좀 보시면 꾸준하게 좀 들어오는 수급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외인들이 48만 주 한번 들어왔고 이틀 연속 또 나갔고, 어제 88만 주 들어오고 오늘 또 40만 주 가까이 좀 이탈이 되었습니다. 기관들도 3일 연속 빼다가 어제 한번 10만 주 들어오고 오늘 다시 3만 5천 주 이렇게 좀 이제 뺐는데, 수급이라는 것도 시장의 지수와 그리고 또 환율로 인해서 좀 꾸준하지 못한 것도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개별 수급도 주요 투자자들이 계속 들락날락했기 때문에 주가도 급등락이 계속 반복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하루 걸러 수급이 좋았다 안 좋았다 했기 때문에 다음 주는 다시 수급이 좀 개선세가 나와 주기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를 좀 보시면 5.98%로 어제보다 조금 상승을 했는데요. 거래량 자체가 조금 줄어들면서 수량은 절반 정도 이렇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24만 주 공매가 좀 나왔는데요. 대체로 6월 말부터 현재까지 좀 보시면 공매 비율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고, 수량도 그렇게 많은 수량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대차 잔고를 좀 보시면 어제자 기준 신규 채혈량이 14만 7천 주, 상환이 139만 주 이렇게 좀 되면서 잔고 수량을 3,300만 주까지 좀 줄였고, 잔고 금액은 좀 6,200억으로 조금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7월달 들어와서 대차 거래로 계속 잔고 수량이라던가 또 잔고 금액도 좀 줄어들고 있고, 공매도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큰 특이점은 찾아볼 수는 없다,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나왔던 이슈들 간단히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중요한 건 이 기사로 볼 수 있는데,
이에 이어서 K 텍소노미에도 원전 포함 수출 쉬워지고 안정성이 높아지고, 유럽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녹색 분류에 포함하는 방안을 가결하는 데 이어 한국 K 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킨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다시 찾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국내 원전 기업들의 수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K 텍소노미 초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와 각계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이제 작업 진행 중으로, 환경부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K 텍소노미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텍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하고 친환경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산업으로 분류하는 책에 포함되는 에너지원은 녹색 채권 발생,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자금 조달이 쉬워진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말 원전을 뺀 K 텍소노미를 발표했지만 또 EU 텍소노미에 원전이 최종 포함되면서 K 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할 당위성이 커지게 됐다라고 이야기했다. EU에서 어제 또 가결을 해서 결론이 났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체코 폴란드 원전 수출 도움 자금 조달도 쉬워진다. 원전 건설에 필요한 금융 조달이 쉬워진 만큼 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원전업계와 시공사로 참여하는 건설업계가 호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한국 수력 원자력과 함께 체코, 폴란드 원전 입찰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 영국에서도 한국 원전에 큰 관심을 좀 보이고 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는 유럽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 최초로 유럽 원자력 품질관리 표준 인증서를 좀 취득을 하는 등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젓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또 원전이 취득을 했고, 유럽에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산에너빌리티가 국내 최초로 또 유럽 원전 안전 국제 표준 인증을 획득을 했고, 이 부분은 또 취득이 돼야 유럽에 원전 수출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또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노리고 있는 수출 시장은 동유럽인데 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높은 이자를 주고 자금을 조달해야 했을 것이라며 EU 권역 내 자금 조달이 수월해져 수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전문가들은 K 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더라도 유럽 수준으로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한국은 방패장과 관련해서 현재 확보한다는 계획만 있고, ATF는 아직 상용화 목표 연도가 2031년으로 유럽보다 뒤처져 있다. 방사성 폐기물 대응 준비를 오래 한 유럽과 한국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K 텍소노미는 유럽보다 완화된 조건이 담길 것으로 본다. 원전 부지 안 폐기물 보관 기간 등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원전 업계의 주장대로 파이 프로세싱, 사용 후 핵연료 처리 기술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원자력 업계는 오래전부터 방사성 폐기물 관리금을 확보해왔기 때문에 원전 업계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좀 이야기했다. 여기에 추가로 플러스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에서 또 이제 원전 안전 국제 표준을 획득을 했다. 이게 이제 원전 수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도 이제 루마니아 또 원자력 공사와 함께 실무회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또 SMR에 대한 이런 고객사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내 초도기 물량은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로 루마니아든가 여러 또 필리핀 이런 유스케일 파워가 고객사를 늘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고, SMR 기자재 수주가 올 하반기에 연말쯤에 또 나오게 된다면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같은 경우는 0.8% 하락하면서 18,550원으로 좀 끝이 났습니다. 오늘 고점 그리고 저점 위아래로 한 4% 정도의 좀 변동성이 있었지만 이번 주를 보면 더 심합니다. 좀 확대를 해보면 일단 7월 4일 5.4% 급락,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보합권을 좀 유지했고요. 7월 6일에는 다시 5.1%가 급락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또 플러스 7%또 급등을 하고 오늘까지 또 주가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뭐 거래량도 보시면 하루는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오늘 다시 음봉이 좀 번갈아 가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거래량이 416만 주로 좀 어제에 비해서 300만이나 줄었고 주가를 바닥으로 크게 음봉이 크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뭐 18,550원대면 아직 좀 5일선이라던가 그리고 11선을 좀 깨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번 주 시장 흐름 대비 뭐 그렇게 나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좀 변동성을 좀 주면서 뭐 지루하지 않게 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주가가 2만원 위에 또 원래 지금 구간 요 박스권 안에서 계속 복귀하는 게 일단 우선순위로 둬야 될 것 같고 뭐 당장 추가 상승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좀 옆으로 주가를 좀 수렴을 하면서 좀 바닥을 만들어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이 어렵다면 옆으로 수렴을 하면서 바닥을 좀 지지하고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좀 단타족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목표한 대로 상방은 21,500원, 23,000원 여기 변곡점을 바라보면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방은 말씀드린 대로 18,000원 그리고 17,400원 여기에서 한 번씩 지지가 나올 때 추가 매수 고려해 보면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꾸준하게 좀 정보 받아서 좀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만 사용하시면 계속 무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아까 그 프로그램 한 달간 무료 체험 드리기 때문에 뭐 손실 볼 게 전혀 없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